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4월 2일 탭스 정기 시험과 관련된 적중 특강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문법적인 부분도 한 10개 정도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법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드렸었고,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독해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해오시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제 난이도가 계속해서 좀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셨나요? 네, 시험장에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3월달 시험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이제 약간 좀 변동되는 이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에다가 뭔가가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을 것인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청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들렸다고 해서 그 문제를 뽑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가, 그래서 상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시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이죠. 문법은 어느 정도 패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고다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문법 문제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고득점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파트 세 번째나 파트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지금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해가 좀 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실제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동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휘 부분이 요즘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몰려있다라는 거. 어려운 부분이 몰려있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대처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울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지금 독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유형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빈칸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사 부분이 있었고 주제 문제, 다음에 커렉트 문제,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오늘 마무리 이제 내용 추론까지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셔야만이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고 고득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3월이 되면서 난이도가 살짝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독해 만점자들이 지금 몇 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다가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만 좀 집어넣어 준다면 충분히 독해 점수를 고득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용 추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망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추론 부분만큼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추론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빨리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문제풀이가 된다면 실제 다음 시험에서 이 추론 부분을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론이 좀 어렵다라고 본인이 느끼신다고 한다면 좀 뒤로 빼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용 추론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 뭐냐라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문제 구조가 이해가 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느냐. 다음에 특히 문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무게중심이에요. 자, 대부분의 경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빈칸 채우기, 메인 아이디어 문제, 커렉트 문제, 일관성 문제 이런 거 풀 때 무게중심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러면 역시 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 그래 무게중심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제 선택지라는 부분을 얼만큼 이제 잘 골라내느냐.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인퍼 문제는 본문보다는 오히려 선택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도 선택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지금 역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현장 강의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답을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정답보다는 오답을 고르는 게 훨씬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답을 골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답을 어떻게 지우는가 이런 연습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됐을 때 좀 더 문제풀이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키워드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러면 이때 이 키워드는 조심해야 될 게 패러프레이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단정적 어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모든 독해 문제 풀 때 이 부분도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독해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실전 독해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부사항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커렉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추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커렉트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인퍼 문제를 풀고 있는지 좀 혼동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결국에 추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본문과 그 다음에 선택지상에 바로 세부사항이 얼마만큼 정리가 잘 되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의 주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때때로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글의 무게중심이 일반적으로 글이 존재할 때 보통 메인 아이디어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빈칸 문제는 쌍괄식이었습니다. 양쪽에 존재해요. 앞에 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퍼도 풀어가죠. 근데 인퍼 문제의 글의 중심은 이쪽이라는 거. 특히 중간에 이런 반전을 시키는 단어들이 있죠. however나 but 이런 단어 나오면 대부분 경우에 이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 밑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게 맞지만 때때로는 세부사항에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택지 순서도 본인이 맞춰야 되겠습니다. A, B, C, D가 맞을 수도 있고요. 본인한테. 아니면 D, C, B, A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맞게끔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세부사항 신경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본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하죠. 문제 자체는. 근데 우선은 문제를 읽기 전에, 즉 선택지를 읽기 전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먼저, 본문을 먼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 한번 좀 먼저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과 관련된 볼트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데요. 이 볼트라는 표현 자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세이프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예요, 금고. 그러면 디지털 금고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걱정되십니까? worried about 아니면 concerned about 둘 다 가능하죠. 그럼 뭐에 대해서 귀중한 이러한 디지털과 관련된 사진과 비디오가 걱정이 되십니까?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진과 비디오라는 게 왜 나왔을까 갑자기? 그러면 이게 뭐냐면 being stolen, 도난당하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당신의 스마트폰에서요. 그러면 내용은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스톨론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봤더니 이러한 디지털 볼트와 관련돼서 이걸 통해서 즉 디지털과 관련된 금고를 통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be worried about 이게 빠져 있겠죠 지금. 네,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형태가 있는지 만약에 이게 정말 주제 문제였다면 끝난 거 아닐까요? 무엇에 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볼트에 대해서 광고하며 당신의 사진과 비디오라는 것을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주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인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세부사항을 잡아줘야 된다. 좀 더 보면 우리의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revolutionary나 innovative라는 건 뭡니까? 전에 없던, 그치? 그래서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과 비디오를 안전하게 보관해 줍니다. secured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make the most of라는 표현은 뭐뭇을 이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뭘 이용할 수 있냐면 가짜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analogous 의미는 similar의 뜻이니까 그러면 리코더라든지 뮤직 앱과 비슷하게 닮아 있대요. 그래서 페이크 아이콘을 이용해서 마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갤러리 이런 게 아니라 자, 가짜 아이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추가적인 프로텍션을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볼트가 있고 이 볼트 자체에
페이크 아이콘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게중심 이런 거 조심합시다. 세부 사항을 다 정리하긴 했는데요. but이나 however가 나오게 되면 무게중심이 확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사진과 그리고 비디오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면서 유저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여전히 업로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소셜 미디어에 그대로 업로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 금고를요. 계속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theft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의 사진과 그리고 나의 비디오를 훔쳐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 primary concern입니다. 최우선적인 우려사항인데 왜냐면 우리 회사의 파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왜냐면 이 파운더라는 사람도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경험에 미루어서 이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진과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나 도난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광고하고 있다? 디지털 볼트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면서 또한 페이크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가짜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운더라는 사람이 직접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런 아이콘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자 밑줄된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한 6줄, 7줄, 최대 8줄까지 가게 되는데 이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ABCD로 쭉 갈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편하된 대로 갈게요. 대신에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DCPA도 한번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는 동기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motivated가 된 거니까 뭐에 의해서 이 파운더라는 사람의 사진과 비디오가 도난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 볼트를 만든 이유가 보이십니까? 방금 뭐가 있었다? 마지막 문장에 이 사람의 experience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B, C, D를 한번 확인하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B를 보면요. 이것은 유저들에게 제공합니다. 뭐냐면 몇 개의 프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이게 나왔던 게 뭐냐면 아이콘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페이크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이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프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지워주시고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유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유저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주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쉽게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러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건 쉽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를 보죠. 페이크 아이콘을 이용하는 것은 조심해서 보세요. mandatory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단정적 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mandatory가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can입니다. mandatory가 아니라 compulsory나 이런 단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해야 될 게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선택지를 좀 지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도 우리가 정답만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오답들을 어떻게 지우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혹시나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는 과정에서 단어가 어려운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읽으면서 내용을 잡긴 했는데요. 여기다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 두 번째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세부 사항이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 읽어야 되는 부담도 커요, 사실은. 물론 오늘 하게 될 모든 추론 유형은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잡히는 게 있냐면 약간 내용이 좀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완전히 주제 하나에 딱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자체가 세부사항이 아니라
전체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것이 세부사항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주제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파악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이 갑니다. 단 이 글의 주제가 뭘까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였냐면 퀘스천 타입 자체는 writer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작가 자체만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갑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과 그리고 내가 뭐 했냐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대요. 언제냐면 우리 주연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높은 산입니다. 락키 산맥에 있는 높은 산까지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뒤쪽에 뭐가 나온다? 대부분의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탭스의 특성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추론 문제들은. 그래서 중간 이하 부분에 가서 나중에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걸 한번 예상하면서 문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푸는 건 아니죠.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즉 앞에 나 있는 a friend of mine 이것과는 좀 다른 친구죠. 그러면 또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뭐였냐면 전문적인 클라이머인데요. 산악 등반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라고요. 근데 그러나 우리 둘 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갈 만한 월세, 가치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 쉽게 잡아왔습니다. 여행 가는 거니까. 네, 근데요. 이 조스티를 너무나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롱 주언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자갈길이나 아니면 진흙탕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했고 우린 또한 가파른 좁은 길까지 계속해서 리치라는 게 산등성이니까 산등성이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요. 이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론 문제가 위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밑에까지 계속해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 거죠. 결국에. 고생해서 갔단 말이죠. 산까지. 근데 거기 갔더니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피어있고 다음에 풍경도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거기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가 옳았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풀이 방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내용 정리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추천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 있었습니다. 왜냐면 길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정말 옳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겠죠. 이런 멋진 자연을 볼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입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하면서 정확하게 좀 일치하는가라는 걸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ABCD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친구는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산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갔다 안 갔다라는 말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에. 갔을 수도 있고요. 안 가봤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추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A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정답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즉 주언이를 추천했던 친구라는 사람은 동행했습니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삭제.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이 사람이 방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산을 다시는 이런 말인데 방금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너무 만족한 거죠. 그래서 다시 갈 수도 있죠.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만족감을 느꼈다는 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요? 바로 이렇게 commencing이라는 단어는 beginning의 뜻이죠. 뭔가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한 거에 대해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친구가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너무 만족했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잡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A, B, C, D가 지금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좀 쉽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선택지도 그렇게 크게 구별되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만 조심하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친구가 직접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 5번 문제를 갈 텐데요. 문제는 특히 3번하고 4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셨겠지만 주제적인 측면을 이제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퍼 문제를 보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커렉트냐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퍼 부분에서 들어가는 유형 중에서 꼭 주제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전문 주제 유형들이 꼭 나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36번, 37번들 이런 것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정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 중에서 정치 부분 이야기만 좀 다시 한번 뽑아내서 그것들을 좀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탭스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미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정치 제도나 시스템적인 측면을 알고 있을 때 문제 풀이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장 많은 빈도수가 높은 정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반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어떤 언론관이나 정치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걸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스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객관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사건이나 아니면 때때로는 인물 중심으로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기본이에요. 전체 내용을 얼만큼 잘 이해하는가. 다음에 정답과 오답을 얼만큼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좀 그대로 가죠. 자 보면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즉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본문에서 그대로 끌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에서 보면 어떠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너무라는 표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뭐뭇도 뭐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요 더 잘 기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no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better의 의미가 나왔을 때는 보통 최상급의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즉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가운데서 이 된 뒤쪽에 있는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좀 조심해서 봐주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대통령 가운데서 후안 페론이 가장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하죠. 근데 이 사람이 군사적인 쿠데타에 의해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사람이 한탄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능력했었다라는 거죠. 뭘 무능력했냐면 바로 나라를 개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인기 있는 사회적 개혁이라는 걸 제안했었고요. 또 한 가지 바로 공정한 분배라는 부분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후안 페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개혁 정책은 뭐가 있었는가? 자, 이것만 빨리 우리가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부의 내용에서 명사 중심으로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However, 그러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1년에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뭘 뒤집었냐면 그 사람의 개혁적인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때 멘틀이라는 것 자체는 강고한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dismantle의 의미는 뭐다? 뭔가를 해체시키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뭘 위해서? 퍼스널 게인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페론이라는 사람은 국제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때 여러분들 in exile의 의미 자체 바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우리가 탭스 지문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보통 이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좀 바로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씩만 중요 어구 위주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면 페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셜리스트한 아이디얼스를 지지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나라를 레볼루셔나이즈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라는 건데 하나는 소셜 리폼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equal distribution of wealth가 되겠습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 이걸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근데 이룩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 리더들이 그 이후에 등장했던 리더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바로 모든 정책을 뒤집었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사회적 근간을 해체시켰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는 권력의 남용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국제적인 캠페인에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만 머릿속에 먼저 빨리 정리가 되면서 A, B, C, D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게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은 regressed. 자, 이 단어가 문제인데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냥 세모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시면 그대로 풀어 들어가야 되겠고 모르겠다면 그 사람이 몰락한 이후에 downfall이니까요. 물러났겠죠. 이 사람이 물러난 이후에 regress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다시 재발했다 아니면 과거의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다면 정답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리폼을 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revolutionize를 했고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물러났습니다. 아니면 후퇴하게 됐고요. 바로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봤던 게 뭐냐면 여전히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요. 아르헨티나의 경제라는 건 요동치게 됩니다.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의 정책 때문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코노미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C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갑니다. 그 사람의 급진적인 폴리시는 alienated라는 표현인데 이게 뭡니까? 소외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소외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사회주의적 조직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소셜리스트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A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서 제가 리그레스를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거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B, C, D를 먼저 제거한 상태에서 A의 정답을 골라내는 이런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 강의할 때도 계속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그냥 푸실 때 단어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든 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2개, 3개 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1개나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한번 갈게요. 네 번째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사회경제 분야에 있어서 역시 전문 주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바로 풀면서 진행을 좀 할게요.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게 봤더니 골든 파라슈트에 대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잖아요. 황금 낙하산입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travagant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사치스러운, 뭐 화려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치스러운 보상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골든 파라슈트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다 설명되니까요. 그러면 이거 골든 파라슈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누구에게 제공되냐면 바로 executives, 즉 대표이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고위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공이 돼요. 언제 제공이 되냐면 그들이 terminated, 해고가 되겠죠. 어디에서? 그들의 포지션에서 해고가 되면 제공되는 보상 패키지라고 합니다. 즉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공된다는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CEO라든지 이사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주는 거냐, 그리고 컴펜세이션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 거냐 이런 부분만 설명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적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테스트 지문에서 지적하는 건 대부분 이거예요.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한 게 뭐냐면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골든 파라슈트의 계약사항이 되겠죠. 계속 갑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irrespective of라는 것은 뭐뭐와 상관없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제공이 되는 겁니다. 끝나면 terminated가 되면 그대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죠. 동그라미 갑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갑니다. 글의 지문의 제일 중심 주제, 즉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단 부분에 있다는 거.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경제 전문가들이 postulation 주장하다 뜻이죠. 그러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 주장하냐면 이러한 골든 파라슈트라는 게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리얼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상의 세계에서는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뭘까요? 이걸 잡아봐야 되겠죠. 그 대안이 뭐냐면 그들이 좀 과하게 보이는 건 맞아요. 자기도 인정합니다.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한 건 자기도 인정하겠지만 그들은 바로 또 다른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죠. 뭐에서? 바로 이러한 예상되는 리스크, 모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험이라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궁극적으로는 프로핏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으나 때때로는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모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상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골든 파라슈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제 주는 거냐면 결국에 바로 직장을 그만둘 때 바로 이제 고위직 임원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그냥 주게 돼 있는 거니까 계약 자체가. 문제는 그러나죠. 그러나 이러한 골든 파라슈트라는 것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예상되는 모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기본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CD에서 바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는 뭐냐면 그것들이 제공이 돼야만 합니다. only가 좀 걸리는 거 아시겠어요? 단정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임원들에게만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역시 마찬가지 에럴 코스트라는 표현도 좀 단정적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성공적인 사람들한테만 주자가 아니죠. 지금 계약 자체를 좀 인정을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프로핏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대표들에게 아니면 고위 임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프로핏을 제공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t the cost of는 뭐뭇을 희생하여, 뭐뭇을 대가로 하여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사 발전을 희생하고 있다. 근데 회사는 발전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프로핏만을 제공한다는 건 아니었죠. 본문 내에서. 다음 세 번째 갑니다. 그것들은 executive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하냐면 take risk, 위험을 감수해 보는 거죠.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제 성공의 가능성, 분명한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모험을 해볼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100%가 아니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C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논리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C는 뭐냐면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패 위험성도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이미 골든 패러슈트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라는 건 골든 패러슈트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엔트리 레벨, 신입직 직원들한테 주어진다면 훨씬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고위직 임원들한테 주는 게 정당하다라는 게 이 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패턴을 봤거든요. 하나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봤었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들.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업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언어적인 측면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적인 지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 백과사전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탭스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는 것 하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이 편집글에 대한 유형들이 꽤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글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항상 에디터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는 이거였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인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데요. 그러면 내용에서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와인 플루 백시네이션에 대해서 당신의 기사문은 이 기사문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기사문은 시적절했으며 그리고 impressive,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추론 문제의 많은 특성이 뭐였냐면 반전이 살아있다는 거 항상. 뭔가 하나의 완전한 왜곡은 아니지만 앞부분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는 뭔가 다른 반전이 숨어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갈게요. 그러면 지방정부들이 문제는 아니면 Public Health Agencies들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뭐냐면 이런 위협이라는 게 약간 overstated, 과장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돼지독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와인 플루가 일어났을 때 약간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요. 그러나 이게 문제죠. 여기서부터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나 지난 5년간에 걸쳐서 5years가 지나갔으니까 거의 10,000건이나 되는 심각한 인펙션이 보고가 됐습니다. 각각의 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죠. 또한 그중에 20%는 보통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내용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죠. 그러면 이때 실질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inoculating 하게 되면 vaccinate의 의미죠.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약 10% 정도의 코스트가 들 겁니다. 어떤 코스트냐면 실제 이러한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이 비용과 더불어서 봤을 때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백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방접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 비용이라는 게 너무나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그대로 잡혔어요. 제가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용 파악이 되는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 보건기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과장돼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however 부분 다시 한번 들어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0,000건이나 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 또 한 가지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봤을 때는 10%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이노큘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가서 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디벨로핑 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A, B, C, D 그대로 넣을게요. A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들을 말하는 거겠죠. local governments가 본문에 있었으니까. 정부들은 이러한 통계가 dependable, 믿을만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봤듯이 뭐가 있었다?
overstat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예방하기 위한 measures, 조치가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cost effective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이게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스와인플루 케이스의 숫자라는 것은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본문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10,000건이 보고가 됐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increase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의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정부에서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끌고 가자라는 거,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데이빗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푸시면서 이제 느꼈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볼 때 독해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청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좀 지켜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실제 우리가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호흡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런 동영상뿐만 아니라 현장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팁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팁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좀 노트에다가 만들어서 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2일 시험이 지금 특히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시험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일정대로 꾸준하게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또한 시험장에서도 집중력을 얼마큼 잘 키우느냐, 이것도 역시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측면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취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동영상 강의를 좀 마무리 좀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이제 좀 실전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빨리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